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사각형을 우리는 edit spline 명령어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죠? edit spline 또는 editable spline으로 바꿔서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냥 editable 풀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면이 한 장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과정으로 제가 올려놨을까요? 이런 과제물 있네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보시죠. 그러면 얘는 서클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서클,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모서리 하나 잡기는 그러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쭉 당겨주면 나오고, 캡으로 닫으면 이렇게 실린더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곤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군요. 인셋이 되겠네요. 인셋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폴리곤이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곤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보도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보도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폴리곤이라면 폴리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꺼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여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 여기까지니까 두 번에 걸쳐서 꺼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자, 모서리들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 이만큼 선택을 해볼까요? 이 정도가 돼서 조금 더 선택해 줘야 되겠네요. 한 이만큼 선택하면 되나요? 네, 절반 선택해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끌려 나가야 되겠죠. 이때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모서리들 전부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 모서리를 하이드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하이드가 어디 갔을까요? 없나요? 네, 여기 아니네. 이거 하이드 없네. 버텍스는 하이드가 안 돼, 엣지는 하이드가 안 되네요. 그러면 면은 하이드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면을 지워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모서리들은 사실상 의미 없거든요. 오히려 모델링 할 때 방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요.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언아이돌. 그러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폴리곤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여기만 선택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랑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모서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커트로 여기 모서리를 두 개를 나눠 주시면 돼요. 우린 동시에 여기가 나갈 게 아니고 얘만 돌출할 거니까 얘만 뭐 폴리곤이든 혹은 보더든 이렇게 돌출시키시면 됩니다. 여기 디자인에 맞게 여기 한 3번
4번 정도 더 돌출해 주시면 돼요. 저는 디자인에 맞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출을 해봤습니다. 자, 돌출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벌텍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스케일을 주고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자, 모양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곤 면 선택하고 여기 익스트루드 끝에 부분이니까 이런 데는 이동 툴로 이렇게 줄여 주시면 형상이 완성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조금 더 빼도 되겠네요.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더 스케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는 면이 많고 여기는 면이 조금밖에 없죠.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를 해서 조금 더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도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크기가 여기 45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450이고 700이네요. 그러면 탑 뷰에 있는 얘는 자, 여기가 450이고요. 여기가 700이고요. 꽤 커지네요. 그 다음 프론트에 있는 얘도 여기가 700이고요. 그 다음 높이가 765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가 450이고요. 높이가 765입니다. 그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에 맞추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도면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대충 위치를 제가 맞춰 봤는데요. 대략 이런 모습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요. 스냅을 이용하셔도 좋고 온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스냅을 쓰시는데요. 자, 제가 스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뭐가 좋을까요? 스피어? 피라미드, 아닌데, 스피어? 네, 스피어를 그리시는데, 구슬을 그리는데, 이렇게 세그먼트를 4개로 줘보시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얘 아니어도 되겠구나. 여기 피라밋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피라밋을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피라밋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Alt Q. 피라밋을 그리고 Alt Q. 자, 라인을 쓸 건데, 우리가 스냅을 보시면 여기가 3D 스냅이 있고 2D 스냅이 있고 2.5D 스냅이 있습니다. 2D 스냅이에요. 자, 그러면 자, 끝점 얘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드 포인트를 끄고, 자, 끝점. 자, 어디로 가나요? 전부 2차원 평면상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피라밋에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네요. 밑에 X자 모양으로 이게 하나 나왔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 자, 엣지로 가서 스냅 끄고 요 엣지 4개 지우겠습니다. 네, 벌텍스 없애주세요. 요 뒤에 밑에 밑바닥에 이렇게 X자 모양 나와 있는데 이거 지워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2D 스냅하고 2.5D 스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피라밋 그리시고 밑바닥 돌리신 다음에 지워주세요. 자, 라인을 그릴 건데 우리 전에 이거 한번 했어요. 자, 스냅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그리드 포인트 빼고 벌텍스하고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드 포인트가 더 촘촘해서 그리드 포인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드 포인트 빼주세요. 그리고 벌텍스하고 엔드, 미드 포인트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D 스냅은 말 그대로 2차원 스냅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리면 다 2차원을 그려져요. 이 꼭지점이 3D잖아요. 이 꼭지점이 3차원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2D 스냅에서는 안 잡혀요. 이 꼭지점이 안 잡힙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2D 스냅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3D 스냅은 X, Y, Z가 다 잡힙니다. 심지어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X, Y, Z로 그려져요. 이렇게 꼭지점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3D 스냅입니다. 자, 2D 스냅하고 3D 스냅을 해보시죠. 그에 비해서 2.5D 스냅은 이런 겁니다. 스냅을 잡을 때 잡혀요. 그런데 분명히 바닥에 그려져요. 바닥에. 근데 여기도 잡혀요. 여기도 잡혀요. 근데 여기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바닥에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바닥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2.5D 스냅은 2D 스냅처럼 쓰면서 3D 스냅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3D 스냅을 찾아주는 겁니다.
평면상에 이렇게 평면상에 그리는데 이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평면상에 그리게끔 해주는 거, 이게 2.5D 스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2.5D 스냅 놓고 이동하기, 그 다음에 스냅 포인트 잡아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위치를 쉽게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평면상의 이동인 거죠. 자, 한번 움직여 보시죠. 3D 스냅으로 바꾸고 아예 투시도에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자, 이동 툴로 이렇게 3D 스냅에서 아예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요, 한번 움직여서 맞춰 보시죠. 이런 방법 말고요. 자, 제가 박스를 이렇게 2개를 그렸습니다. 박스를 2개 그려보시죠. 박스만 선택해서 Alt Q. 여기 있는 요걸 쓸 겁니다. 얘는 미러예요. 대칭입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요겁니다. 얼라인이에요. 단축키가 Alt A입니다. 요거 단축키가 Alt A. 자, 선택하고요. 이 조그만 사각형을 이 큰 사각형에 정리를 할 건데요. 기본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언제 설명했냐면 레스라는 명령어 할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요 피봇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이 X방향이네요. 자, X방향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끝쪽이죠. 더 이상 이쪽으로 갈 객체가 없잖아요. 그 여기가 맥시멈. 쭉 가다가 여기가 최소점이 됩니다. 여기가 미니멈.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맥시멈. 이쪽은 결국은 미니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시멈, 미니멈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맥시멈, 미니멈을 가지고 따지는데 다들 어려워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개념은 간단해요.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피봇의 방향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X방향 제일 끝, 그리고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X방향 제일 끝, 미니멈, Y방향 맥시멈, 반대 방향 미니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 나서 얼라인 명령을 누르고 큰 객체를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띄워보시죠. 자, 여기도 나눠줍니다. 커런트와 타겟이 있습니다. 커런트는 지금 내 객체예요. 지금 납니다. 타겟은 내가 누른 큰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사각형의 미니멈이냐 센터냐 맥시멈이냐 정렬될 부위가 어느 거냐 이거죠. 자, 미니멈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X, Y, Z 나옵니다. X방향, Y방향, Z방향. 자, X방향으로 제가 미니멈, 여기 미니멈. 그 다음에 타겟점이 지금 피봇 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미니멈. 그러면 미니멈 라인에 딱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맥시멈, 맥시멈 그러면 맥시멈으로 정렬이 됩니다. 미니멈, 맥시멈 그러면 서로 이렇게 면을 마주보고 정렬이 될 것이고요. 또 여기다가 어플리를 누르고 Y 포지션으로 뭐 맥시멈, 맥시멈 그려버리면 이렇게 맨 위쪽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어플리 누르고 계속해서 정렬할 수 있어요. X방향으로 센터, 센터. 자, 맥시멈, 아니,
X 방향으로 센터, 그 다음 Y 방향으로 미니멈, 맥시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움직여야 될 방향, 그 다음 포지션, 그 다음에 적용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전부 다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면 돼요. 선택하고 에디터블 폴리. 자, 바꾸어 보실까요? 하나씩 해볼까요?
평면 드래그해서 드랍. 그 다음 정면 드래그해서 드랍. 우측면 드래그해서 드랍.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각각 드래그해서 드랍해 주시면 돼요. 이거 뷰포트에 드랍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다 드랍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평면, 정면, 우측면 각각 여기다 드랍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자, 한번 띄워보시죠. 중요한 건 여기에 그림이 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박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박스예요. 박스는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나와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그린 이 기본적인 이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Generate Mapping Coordinate. Generate Mapping Coordinate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맵 좌표를 생성합니다. 자동으로 맵 좌표를 생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다 붙어 있어요. 로프트도 이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내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줬는데 여기처럼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맵 좌표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맵 좌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옵션을 찾아보면 이렇게 Generate Mapping Coordinate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얘 지금 뭐로 만든 거예요? 에디터블이잖아요. 에디터블 폴리잖아요. 자, 찾아보자고요. 얘는 없어요. 그런 항목이 없어요. Generate Mapping Coordinate라는 항목이 여기 없어요. 여기는 Generate Mapping Coordinate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는 반드시 뭘 줘야 되냐면 맵 좌표를 줘야 됩니다. 그 맵 좌표가 어딨냐면 여기 보면 UVW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면 UVW 맵 보이시죠? 얘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하고 UVW 맵을 줘야만 이렇게 나와요. UVW 맵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얘가 나와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앞뒷면 잘 보입니다. 얘네들은 반투명으로 볼 겁니다. 반투명. 얘는 잠가 놓죠. 선택하고 프리즈. 프리즈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쇼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끄시고 프리즈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선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드도 지워보도록 하죠. 그리드는 알파벳 G입니다. 그 다음요. 서클로 해도 좋고 엔곤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요. 잘 보이진 않는데 얘가 이렇게 한 요정도 어디쯤 보이시죠? 요정도 대략 칠각형 정도면 무난할까요? 이렇게 최소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자고요. 대략 요 정도 어디, 요 배수구의 위치가 대략 요 정도 어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수구의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엣지를 이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엣지를 선택해서 움직이셔도 좋고, 보더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이 변기 내측부터 해서 모델링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구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식. 어느 정도 올라오면 뒤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 통을 별도로 모델링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벌텍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모습을 좀 맞춰 보자고요. 대략 이런 모습이네요.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대략 이런 모습, 전체적인 형태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를 이렇게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보더를 이용해서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을 이용해서 키우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만큼 했는데 문제를 이제 눈치챘어요. 뭐냐면 얘가 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뒤의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아예 면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레프트 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면이 가려져 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얘는 여기 와야 돼요. 그래야 레프트 뷰에서 보입니다. 이쪽에서 바라봤으니까 얘를 보고 봐야 되는데 여기다 가로막아 놨으니 얘가 안 보이죠. 그럼 차라리 여기는 레프트 뷰가 아니고 라이트 뷰로 바꿔 놓으면 보이겠죠. 이렇게. 이건 라이트 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밑에를 다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See Through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주시면 반투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반투명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See Through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반투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모양도 크기도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더를 이용해서 돌출, 그 다음 스케일, 벌텍스를 이용해서 스케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표시하고 싶으면 벌텍스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인서트 벌텍스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금방 벌텍스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텍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물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케일로 그대로 물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이 나오는 부분, 자, 여기 조금만 이동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하고 벌텍스를 이용해 봅시다. 이미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내려서 이렇게 물 나오는 부위를 표시하고, 자, 그 다음 이만큼 물 나오는 부위 표시하고, 그 다음 다시 조금 안쪽으로 스케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이동 명령어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나머지 또 스케일로 키워주시고, 네. 이제 외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동 툴로 내리고, 똑같이 조금 스케일 주고, 그 다음 내리고, 그 다음 스케일로 조절하고. 자, 이때 벌텍스들은 달라지겠죠. 위치들이. 자, 이 부분의 위치와 이 부분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로도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네. 이쪽에서 봤을 땐 충분하고, 네. 자, 여기서 보면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겠군요.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벌텍스로 이동해 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맞아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돌출하고 스케일로 키워주시면, 네,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뒤에도 여기 세 개면이 돌출해서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도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배관이니까 배관으로 이어붙이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가지고 다 하지 마시고 라인이나 로프트를 이용해서 여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시스루를 꺼볼까요? 어떤가요? 잘 만들어졌나요? 면이 조금 깨진 것들이 있긴 있네요. 그죠? 자, 봐서 이렇게 면이 깨진 것들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들을 조금 더 그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면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쉬 스무스를 줬었잖아요.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M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M 스무스라는 게 있어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면이 부드럽게 들어가게 돼요. 면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세팅 값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추가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더 줄 수 있긴 한데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스무스 그룹만 잘 줘도, 클리어올, 오토 스무스만 잘 줘도 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폴리곤을 그려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플랜으로 해보자고요.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그냥 대충 그리고 세그먼트의 개수를 다 1로 바꾸겠습니다. 자, F3, F4, 엣지 페이스, F34, F34. 그 다음 그리드 다 감추고요. 그 다음 크기를 보자고요. 윗면의 크기는 제가 픽셀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456에 209입니다. 얘는 209, 456. 자, 적어 드릴게요. 209 곱하기 456. 그 다음에 옆면이 456 곱하기 153.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153 곱하기 209. 좌우가 바뀔 수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사이즈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얼라인으로 이제 각각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선택하고, 아니 얘는 기준이니까 냅두고 이제 얘가 맞춰지는 거죠. 얘가 커렌트, 얘가 타겟입니다. 요 뒤로 가야 돼요. 자, 얼라인 그리고 클릭. 제일 먼저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어플리.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타겟은 높이가 없으니까 큰 문제 되진 않아요. 다만 요걸로 미뤄 봐서는 맥시멈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맥시멈이 되는 거고, 자, Y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어플리.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 돼요. Z 방향인데 얘는 센터, 그 다음에 맥시멈 이렇게 돼 있네요. Z 방향에, 자, 센터고요. 자, 미니멈 이렇게요. 미니멈이 돼야 되겠죠. 자, 어플리, 오케이. 자, 그러면 맞게 가 있네요. 자, 위치를 맞춰 보시죠.
원래는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레프트 이렇게 바라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얘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선택하고 타겟을 클릭합니다. 먼저는 센터. 내가 잘못 지정했나? 네. 엄한 대로 가네. 자, 그 다음 엄한 데를 클릭했나 보네. 네. 이상한 데로 가네. 자, 그 다음 자, X방향으로 맥시멈, Z방향으로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네, 그 다음에 자, X방향으로도 미니멈 맥시멈.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맞추어 보시죠. 다 됐으면 이제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돼요. 먼저 윗면은 드래그해서 드랍. 그 다음에 앞면이 얘인가요? 아니군요. 앞면이 이쪽. 그 다음에 옆면이 이쪽. 자,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죠? 자, 아까와 달리 얘는 플랜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맵이 들어가서 위치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전부 다 선택해서 그 다음에 자, 쇼 프리즈 인 그레이를 끄고 그 다음 프리즈 이렇게 선택한 다음 프리즈 인 그레이. 프리즈 하면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 항목을 끄셔야 돼요. 이 항목 끄고 그 다음 셀렉트 프리즈.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작업이 안 됩니다. 손에 안 달라붙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딱 절반만 그릴 겁니다. 딱 절반만 그릴 거예요. 여긴 안 그리고 여기만 만들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만들어 보면 대략 여기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에디터블 폴리로 샥 바꿔 놓습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대략 높이는 여기 중간. 그럼 자연스럽게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탭으로 넘긴 다음에 여기 시스루. 그러면 얘가 반투명해집니다. 여기 시스루. 선택한 거 시스루. 자, 많이 뺄 필요 없고 그대로 모서리 엣지에서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이동합니다. 그러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두 개 정도? 자, 이렇게 두 칸 정도만 이렇게 더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요.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내리면 돼요. 이렇게. 해당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자, 엣지를 선택하고
이제 옆으로 늘리면 돼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벌텍스 이용해서 위치 맞추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자, 아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구색이 맞춰집니다. 드래그. 자, 여기서도 이동. 대략적인 위치만 이렇게 맞춰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네. 답답하면 그냥 여기를 한 번에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쭉 빼봤습니다.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쭉 뺐습니다. 자, 한번 여기 빼보시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퀵 슬라이스로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퀵 슬라이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옮기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한 2개 정도. 그래서 한 번, 2번, 2개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벌텍스를 또 옮겨야죠. 대략 한 여기 정도. 얘는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얘도 한 여기, 한 이런 정도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도 봐야 돼요. 대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끊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끊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끊었잖아요. 여기다 나중에 이렇게 하나 더 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 더 끊는 게 좋겠네요. 커트를 이용해서 하나 더 끊어보죠. 자, 이 점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도 한 2개. 그래서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2번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벌텍스를 이동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동그스름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얘네들이 여기가 아니고 한 이만큼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다, 얘 별도군요. 그럼 얘는 뒤로 들어가도 되겠군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천장으로 가볼까요? 자, 모서리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요. 자, 1번, 그 다음에 2번. 탑에서는 이렇게 2번이지만 네, 이렇게 뽑아올 수 있겠군요. 여기 한 이쯤 이렇게 되겠네요.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번으로 끊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2번. 자, 이때 이제 벌텍스의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여기랑 똑같이 1대1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 똑같이 여기도 한번 자, 확대해서 잡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시면 얘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로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튀어나오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곡선이란 말이죠. 곡선으로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요. 자, 여기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 이렇게 모는 종이 형식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면의 모양이. 자, 선택하고 1번, 2번. 자, 이렇게 생겼네요. 점의 위치도 여기. 자, 조금씩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얘는 조금만 더 위로 올려도 좋겠습니다. 다시 모서리가 1번, 2번. 자,
정점의 위치도 다시 한번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렬로 떨어졌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일렬로 떨어져서 이제 모습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붕이죠. 자, 그러니까 지붕도 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랑 맞대응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3번 돌출해야 되는군요. 1번, 2번, 3번.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그 다음 여기도. 그럼 지붕의 라인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도 지붕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붕 라인도 만들어 보시죠. 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이네요. 여기를 하나를 더 주든지, 여기 하나를 없애든지. 맞아요. 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올리시면 돼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네. 상관없어요. 이쪽이 여기는 이 개수하고 여기는 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1대1로 맞는 눈만 있을 때. 그럼 얘가 여기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갔을 때 있겠죠. 그러니까 맨 아래 거 하나, 두 번째 거 하나, 그럼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커트를 해야죠, 커트를.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나가죠. 이렇게 다 나가죠. 슬라이스 말고 커트. 그럼 이제 여기 요 라인 있잖아요. 그럼 정점들을 요 라인에 위로 이렇게 맞춰서 좀 동글동글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요 뒤쪽입니다. 여기요. 하나씩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텍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원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커트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1대1로 맞대응하게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출.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뒷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지요.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또 닫아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3번을 걸쳐서 닫습니다. 자, 모서리 똑같이 선택하고요.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닫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 3번.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닫았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겠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리창 부분이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선택해서 다시 한번 스케일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여기란 말이죠. 제일 바깥쪽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러면 절반만한 이유가 여기는 대칭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명령어가 2개예요. 하나는 미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칭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여기 축 방향이 있습니다. 축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피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축 방향 지정하고 카피하고 옵셋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자동으로 웨일드가 됩니다. 이렇게 놓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시멘트리라는 겁니다. 시멘트리도 오픈을 보면 여기 명령어를 보면 미러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어디서 조절하냐면 여기 옵션에 보면 미러가 있습니다. 이 미러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미러는 숫자를 가지고 조절하지만 얘는 이 미러를 가지고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웰드 심 있죠.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접합이 됩니다. 스펠링 좀. 시멘트리 SYMMETRY. 그래서 미러를 써도 좋고 시멘트리를 쓰셔도 좋고. 근데 이거 보시면은요, 거꾸로 내려가서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쪽에서, 우리가 작업을 이쪽에서 했으니까 수정을 하면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가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만 작업해도 돼요. 반만.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던 메쉬 스무스를 써도 좋고, 여기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서브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브 디바이스는 면을 이렇게 다 쪼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오픈 섭디라고 읽으면 돼요. 오픈 서브 디바이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메쉬 스무스처럼 이렇게 명령어 많이 안 쓰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비슷한 명령어들, 유사한 명령어들이 많이 있어요. 메쉬 스무스를 주면 면이 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클래식을 주면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면이 깨진단 말이죠.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라인을 여기다 맞춰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라인 하나, 이렇게 라인 하나.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꺼내면 됩니다. 한 번,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2번. 그 다음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맞춰서 들어가게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은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바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좀 줄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덮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바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뒷바퀴요. 자,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바깥쪽으로 빼고 그 다음 스케일로 줄여주고 그 다음 나머지 벌텍스로 위치 맞춰주시면 됩니다. 탑뷰에서 보면 또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오면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2번에 내려와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면 이 부분까지 해서 3번이면 충분하게 3번이면 돼요. 여기 1번, 2번, 3번이면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2번만 쭉 내려보자고요. 이동하기 1번, 그 다음에 2번. 제가 전체적으로 2번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조금씩 찾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 이 부분은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면 돼요. 브릿지 명령을 이용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브릿지를 이용해서 닫아주시면 네,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벌텍스 이용해서 다시 예쁘게 모양을 맞춰주세요. 자. 네, 모양이 이렇게 완성됐네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바퀴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 다 선택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고스란히 뒤로 미는데 이렇게 밀어주는데 바퀴보다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퀴 뒤로 밀어보시죠. 요령이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브릿지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선이 하나 안 나갔네. 자, 일단 브릿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닫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브릿지를 걸어주세요. 브릿지를 걸고 나면 여기가 보더가 됩니다. 이렇게 보더가 만들어져요. 캡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더를 만들고 캡으로 닫으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가 닫히게 되는 거죠. 보더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 모서리로 여기를 지우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아니 여기만 먼저 브릿지로 닫으시면 돼요. 엣지를 이용해서 자, 브릿지로 여기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더 남으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네, 캡 그러면 닫아지겠죠. 조금 더 재미를 위한다면 이 부분에 모서리를 지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찌그러지긴 하겠지만 큰 문제 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자, 마감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보죠.
엣지를 선택하고 나면 이 뒤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create shap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창문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얘네들 지금 스무스로 들어와 있긴 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부분에 맞추어서 점들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멘트리를 똑같이 줘볼까요? 미러를 주셔도 좋고 시멘트리를 주셔도 좋고 그건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됩니다. 여긴 안 들어가네요. 미러를 줘야 되나요? 아니면 네, 미러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미러를 따라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를 넣어 주셔도 되고 여기 저기가 안 됐구나. 다시 한번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보죠.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웨일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일드 그 다음 폴리 얘도 디태치 웨일드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창문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문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럼 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보더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더로 선택하시면 금방 선택이 될 거고 똑같아요. Create Shape from Selection 이고요. 라이너로 해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Alt Q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대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벌텍스를 기준으로 또는 여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얘도
얘는 특별히 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커트를 조금 해주고 문 프레임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커트를 이용해서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커트, 그 다음 여기서 인셋을 주시면 되겠네요. 인셋을 이렇게 조그맣게 주시면 네, 큰 문제 없이 창문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문과 창틀, 그러니까 창문과 틀을 만들었습니다. 아, 인셋으로 해서 밀어넣는 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인셋을 했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조금만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창문, 창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네, 창문의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차가 완성이 되네요. 자, 여기도 네. 자, 차를 만들어 보시죠.